드라마 설강화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운동권 학생이 알고 보니 난파 간첩이었고 강직한 안기본이 등장하는 등 80년대 학생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죠. 이를 이유로 드라마 종방을 청원한 분들이 수십만을 넘었고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사가 민주화 운동을 향한 국가폭력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놀랍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순정 만화 같은 설정에다가 그 시대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얕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에 대한 보이콧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이 드라마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 역시 80년대 끄트머리 학번으로서 불바다 같았던 80년대를 겹불로라도 쨘 처지로 말하자면 이 드라마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려드린 이야기 하나. 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설 가운데 이만희 감독이란 분이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 만추, 삼포 가는 길 등 추억의 명작들을 남긴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7인의 여포로란 영화였죠. 대략의 줄거리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민군의 포로가 된 7인의 여포로를 중공군이 성폭행을 들자 이를 제지하려던 인민군 장교가 중공군들을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인민군 장교는 북한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자유의 품으로 귀순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 감독은 방공법 위반으로 고발됩니다. 1964년 12월 18일 서울지검공안부는 영화 7인의 여포로가 감상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내건 반면 북괴 인민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비참상을 가장 묘사, 미군 철수 등 외세 배격 풍조를 고취했다는 혐의로 이만희 감독을 입건합니다. 전쟁 끝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검찰의 논고는 킥킥거리다가 종국에는 폭소를 터뜨리게 만듭니다. 공산 계열인 북괴와 중공은 공산주의 이념이 동일하고 대한민국을 침해함으로써 상호간 무력 충돌을 몽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여군들을 겁탈하려는 것을 괴뢰군 수색대장으로 하여금 재직해 하여 위안부로 하여금 장교님의 행위는 훌륭했어요라는 등 칭찬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의 국가활동을 고무, 동조, 찬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풀었으면 한국 여군들을 성폭행하려는 중공군을 인민군이 막는다는 설정 자체가 불온하다는 것이었고 괴뢰군이 너무 멋있게 그려진 것이 적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였죠. 그때도 사법고시 보고 검사들이 되었을 텐데 과연 이 논고를 쓰면서 담당 검사는 비장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우스웠을까요? 영화는 거의 3분의 1이 드러내진 누더기가 돼 돌아온 여군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개봉됐지만 그것은 이미 이만희 감독의 영화가 아니었고 줄거리도 메시지도 없는 엉거주춤한 졸작이 되어 관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극작가 한우정과 감독 이만희는 이 참담한 꼴을 당한 뒤 색다른 의기투합을 합니다. 야, 이거 골치 아프니까 진짜 반공 영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만든 영화가 군번 없는 용사였습니다. 헌데 누가 뭐래도 흑과 백이 선연하고 악마와 천사의 대립구도가 명백한 이 영화에도 엉뚱한 시비가 걸렸습니다. 서슬푸른 중앙정보부가 또 이만희 감독을 호출한 겁니다. 인민군 장교가 너무 멋있게 그려졌잖아. 그도 그럴 것이 그 배역을 맡은 것은 당대의 미남 배우 신성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만희 감독이 했다는 변명이 얼마 전 신성일의 자전수기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신성일이 인민군 군복을 입고 있으니 그렇게 멋있지. 다른 사람이면 그렇게 멋있었겠습니까? 참 서글픈 변명이요. 처량한 시단이었을까요? 민주화 투쟁은 이런 세상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배운 지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정권이 강요하는 국민윤리에서 벗어나 일탈도 감행하고 툭하면 금지곡 딱지를 붙이는 정권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신나게 노래를 불러 제끼고 금단의 영역이었던 소재에 접근하고 권력자들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찾지 말라는 것을 찾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들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찍어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은 권력자들은 그를 끈질기게 막아섰습니다. 민주화 시기가 왔다고 해도 그 관성은 이어졌습니다. 1990년 땅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한국 사회 빈부격차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MBC 드라마 땅이 방송되자마자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고 MBC 사장 최창봉은 청와대로 불려가서 닥달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50회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는 15회로 마무리됐고 드라마 작가 김기팔은 폭음을 하며 분노를 터뜨리다가 그만 마지막 방송날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역시 역사적인 비극이었죠. 시대는 완연히 바뀌었고 한때 꿈도 꾸기 어려웠던 광주항쟁 소재 영화나 1987 같은 민주화 투쟁을 다룬 영화들이 숱하게 우리 곁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의무감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혀 빠짐없이 봅니다. 그 시절 제 선배와 동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만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존중하는 것이며 내 의견을 토로할 자유가 있는 만큼 남의 의견을 차단할 권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또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며 더군다나 상상과 창조의 영역인 드라마나 영화, 문학 등에서 예술 작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이 믿고 있는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타하는 것은 오히려 80년대의 그 뜨겁고도 치열했던 나날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드라마 설강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강화가 강제로 종용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그 주체가 정부의 검열이든 다중의 압박이든 말입니다.